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라면이면 환장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김치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 김치를 좀 사다 놔야지. 간장밖에 없네. 굶었다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야, 병원에 가고 하수 굶었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다 먹네. 지금 2봉지 끓였는데. 다 먹어. 너무 배고파요. 다 깨끗이 먹어야지. 너무 깨끗이 먹네. 좋다. 뻥 뚫리는 거 같네, 매우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외무성에서 있다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연고는 2가지 많이 드시셨네요. 예. 2개씩 주셨거든요. 그렇구나. 이건 이제 비타민 D 성분인데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예, 알았어요. 제가 예.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북한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이야기해요, 다니면서. 이거 뭐 아까도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듯이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뭐 굳이 뭐 자기 정체성을 감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차별시하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그게 일부분이고 그게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럼 북한에서 왔어요 하고 이야기하죠. 뭐.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한국 분들이 저한테도 다가오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육이란 걸 받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더 어렵게 접근해 와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북한에서 왔다. 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하면 그분들도 북한도 꼭 같네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친밀해진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되면서도.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모를 때마다 지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방지를 받아서 지금은 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가 되게 멋있으시네요. 예? 아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게.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베트남 라면도 먹어보고 북한 라면도 먹어봤거든요. 북한은 옛날에 라면이라 그러지 않고 석송국수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라면 종류가.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조미료까지 다 있고 이렇게 맛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라면을 사서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여기 있네. 무술아. 몇 개면 되겠나? 2개? 진라면이 새로 나왔나? 하여튼 신라면만 계속 먹던데 궁금해서 이거 하나 더 사가려고요. 지다가 오늘 병원에 가서도 커피를 많이 먹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북한에서 부서에 출근해서도 커피 타임을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옛날 때 제가 먹을 때는 카카오라고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제가 이 빅스커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빅스커피만 계속 먹었는데 좀 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쪽으로 이제 많이 잡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칠성사이다가 있네요. 북한에도? 예, 칠성사이다 공장이 있거든요. 사이다도 많이 먹었고요. 예, 북한은 병으로 되어 있죠. 그러게. 저희 채널 이름이 사이다인데. 그렇죠. 이거. 외국인도 투어할 때 대동강 맥주 공장을 방문시켜요. 거기서 이제 맥주를 잡사보게 하죠. 하고 사이다도 또 잡사보게 해요. 북한이 사이다에 대한 좀 자신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성 사이다 하게 되면 이 사이다가 북한에서 굉장히 자기네가 이게 프라우드가 있는 제품이에요. 유명한 사이다 공장이 랭촌 사이다 공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가정집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하루에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오는데 거기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반적으로 4시 반에 먼저 일어나서 남편이랑
가족분들이 그 식사 준비를 다 해서 다 차려드리고 자기들 또 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제가 여기 와서 뭐 제가 아침밥을 잘 안 먹어요. 내가 아침밥을 챙기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제가 당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면 2개 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 와서 이 신라면을 먹어본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는 대한민국 라면을 먹지 못해봤던 것 같아요. 차라리 찰떡파이나 초코파이는 먹어봤는데 라면을 끓여 먹지 못해봤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라면을 봤거든요, 처음에. 백화점에 가서. 그래서 백화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먹었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간단하잖아요. 혼자 살 때는 라면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북한에 그렇게 한국 라면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파는 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돼서 안 들어오는지 실적으로 보편화돼서 북한에서 이거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 10시부터 병원에 가느라고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도움을 나오고 하는 게. 북한에서 도움물을 써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찬물에 항상 있고 수고하고 그렇게 다 나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감사하죠. 어디 있겠는데? 여기다 끓여보자. 아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라면도 잘 끓여 먹고 잡수시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난 뭐. 이렇게 먹죠. 그래서 집에 혹시 오게 되면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하던을. 물을 먼저 아마 끓여야 될 겁니다. 난 이렇게 넣고 먹어요. 이렇게 넣고 집에 불이 날까봐. 아니야. 진짜 배고파서 하나는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이제 아까 2개 샀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라면이 진라면과 신라면 다른 라면인데. 다른 라면 섞어 먹으면 안 돼요? 뭐 섞어 먹으면 되지. 그래. 근데 소스만 안 넣고, 소스 넣으면 좀 짜니까 이것만 넣고. 난 뭐 2개면을 다 섞어 먹어봐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넣으면, 소스를 넣으면 짜니까 너무 오래 있다 왔더니 내가 딱 남의 집에 간 거 같네. 딱 이거. 내 집 같지 않네. 평소에는 댁에 안 계세요? 예, 기숙사 가서 공부하느라고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잘 안 올라와요. 군포에 계속 있지. 군포에 있거든요. 한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반 더 걸리니까 그것도 버스가 있어요. 저 교대인가 가면 군포까지 가는. 근데 그 시외버스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하게 그래서 기숙사에 있자 하고 기숙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숙사에 좀 불리한 점은 뭐나 저녁 10시부터 7시까지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숙감 선생님이 계시거든. 균열이 세지. 학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학교 그 운영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도 있거든요. 부탄에서 온 애들, 우즈베키스탄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저 있고.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지는 않아요. 한국 분들은 기숙사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귀하다는 쌀. 예. 북한에서 쌀은 배급을 탔으니까. 외교관 분들은 쌀이나 이런 거에 막 굶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외무성에서 배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쌀을 공급해 주니까 괜찮죠. 그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누가 말한 것처럼 저도 뭐 종합대학 다니고 외무성 가고 다 했지만 사람 개개인이 자기 사는 환경, 살아온 조건과 환경은 북한 사람일지라도 서로마다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게 산 케이스라 그럴까요? 북한에서
조금 전 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다 나니까 군대에서 뭐 북한식으로 입당해야 되니 뭐 대학직 간부가 된다 그러니까 입당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또 종합대학 가느라고 시험 치고 또 종합대학을 또 입학을 한다면 또 누구처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가짜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4.5 이상 뭐 4.7 돼야 그 성중한 기간 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점수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이게하고 사는 게. 배치할 때가 내가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취직하느라고 또 어디 좋은 데 가느라고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직하느라고 또 노력해서 또 외무성 가서는 또 어떻게나 해외에 나오려고 해외에 이렇게 좀 나오려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난 굉장히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니까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정기적으로 확 목표가 바꿔진 거죠, 지금. 원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나요? 원래는 그저 제가 전공이 외국어다 하니까 어떻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빨리 적응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뭐 불어랑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래서 성공을 해야지. 난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어제 10시부터 아예 못 먹었거든. 약도 먹지 말라. 그래 약은 뭐 먹는 건 없는데 좀 어디 말하는 좀 먹는 거 찍어주기지만 내가 좀 불쌍해 보이는 감이 든다. 조금 좀 불쌍해 보여. 감기도 걸렸지. 어제 또 저녁에 누가 또 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누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잠이 안 오거든요, 밤에. 여러 가지로 그 몸을 뒤척이다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잊어먹었는데 근데 계기점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좀 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면 잠이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에 오면 다 같이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만 혼자 와서 뭐 이거하고 한 데 대한 벌을 받아야죠. 교회 가서 생각하면서 곰곰이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랑 듣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죠.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아무래도 자기 가족을 버린 것이 그 어떤 이유라도 뭐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죄식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어떤 탈북민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뭐 언제 통일이 되냐, 통일이 될 거겠냐, 뭐 트럼프가야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바람인데 뭐라고 대답을 줘야 되는지. 그 탈북민은 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자기 머리로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네. 나는 원래 잘 안 먹는데 얼마나 배분지. 제가 아이 때부터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저는. 고기요? 네, 고기를 잘 좋아 안 해서 군대 때도 똑쪽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난. 그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 뭐 좀 뭐가 무슨 조미료 할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라면이면 한정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김치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 좀 사다 놔야지. 간장밖에 없네. 그래도 맛있네요. 굶었다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고 하루 굶었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또 아침에 건강검진 하셨다고. 안내서에 딱 썼더라고. 어제 10시부터 식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체만 먹어지 물만 딱 먹고. 북한에서는 항상 국이 있었거든요. 항상 국을 같이 먹다 하니까 항상 밥이 하면 국을 생각 먼저 떠올리거든요. 너무 맛있다. 감기 걸렸어 지금. 제가 커피를 많이 먹거든. 커피를 좀 적게, 믹스 커피를 많이 먹는데 커피를 좀 적게 먹으래요. 그쵸, 커피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콜레스테롤랑 뭐 술도 끊었으니까 술 뭐 이제는 안 먹으니까. 옛날에 술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도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가 저거 있잖아요, 저거. 네. 저거 가지고 운동을 했거든. 저거 하나 떠 있어요, 저기. 그 기숙사에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거든. 그러니까 3개를 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걸로 운동하고, 저 이제 복도에 이게 긴 거 하나 있다고요, 이게. 이거. 이상하게 남은 그 다이어트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난 이걸 몸을 놔야 되는데 지금 신경을 쓰는데 뭐 나질 않아, 몸이. 살이 찐다는 말. 살이 찌야 되는데, 여기는 살이 찐다 그러지, 몸이 난다 그러지 않고. 살을 찌어야 되는데 딱 5kg만 찌면 좋겠는데, 지금 목표가 지금 5kg인데, 찌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제 살을 찌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살 뺀다고 하니.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고기 먹어야 되겠나? 근데 뭘 좀 올인하게 되면 안 먹거든요, 내가. 다 먹네. 지금 2봉지 끓였는데. 다 먹어. 너무 배고파요. 원래 다 깨끗이 먹어야지. 너무 깨끗이 먹네. 좋다. 뻥 뚫리는 거네, 매우니까. 여기는 라면 국물을 안 먹어요? 국물 먹습니다. 먹죠? 네. 나만 혹시 또 국물 먹지 않나 해서. 나는 2그릇 먹어야 되나? 잘 먹었다. 배가 부르야 아무 제가 없네. 배가 불러야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네. 북한 주민들은 항상 배가 고프니까 그거 해결하느라 그쵸. 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뒷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굶어봤어요. 나도 이제 배고픈 거 참고 굶는 데는 더 사지, 나도. 나도 잘 굶어요. 근데 굶는 데 하나 거부감도 없어요, 나도. 너무 많이 나도 굶어봤으니까. 대학교 때도 조심히 계속 굶었어요, 난. 그러니까 아까 언뜻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개개인이 다 생활한 과정이나 환경이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북한 외모성이 있었다고 해서 개개인이 다 틀린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환경에서 해서 외모성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자기 뼈를 가꾸면서 목표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곡차곡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 미련이 많고 상실감이 큰지 몰라. 그래서 상실감이 크나. 내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해서 쫙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체제가 너무 나쁘고 김정은 주권이 너무 나쁘니까 무너진 거나 같잖아, 한 번에 쭉 이렇게. 그래, 지금도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후회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침 안 드셨어요? 아침 굶어서고 원래 라면을 하나씩 먹는데 자그마한 컵라면을 하나씩 먹고 태어나는데 또 라면 드셨어요? 굶어서면 라면 많이 자주 먹죠. 이게 뭐나. 너무 눈이 쓰래. 굶어보기로 자보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외무성에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견을 하다가 이게 대한민국으로 와서 전기를 공부하고 지금 전기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기전주임 한진명입니다. 지금 첫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퇴근길이신가요? 예, 퇴근하고 있는데 전철보다는 차가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차를 내가 이거 대신했구나. 제가 살 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차라는 게 하나의 운수수단이니까 자기 뭐 뽐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뭐 재력을 뽐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일 싼 차를 골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제일 싼 게 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옵션을 좀 다니까 바짝 높아지더라고요. 취득세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중고로 살 걸. 제가 북한에서 차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 대학에서는 이 차 운전 과목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왜냐 거기서는 외국어를 하는 이런 인재들 양성하는 것이고 또 외교관 양성이나 이런 것이니까 차 운전이 필수거든요. 대사관 나가거나 하게 되면. 그 때문에 북한에서 차 배운 게 한 개 과목으로 해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걸 배웠어요. 하는 걸.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스운 건 북한에서 차를 배울 때 휘발유랑 몽땅 다 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로 휘발유를 다 사가지고 개개인이 모여서 차 한 대 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를 배웠어요. 그때. 기름값을 사비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처음에 한 시간 동안 배우고 나가서 야외에서 차를 배웠잖아요. 다찌아를 가지고 차를 배웠거든요. 다찌아라는 게 조그만 쉽게 말하면 한심한 경차예요. 그거 가지고 배웠는데 북한이 현재 다찌아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찌아 차들을 많이 들였는데 그 대금을 아직도 물지 못해서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다는 게 다찌아네요. 북한이 많이 들였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뭐 교수님 식사도 사드리고 뭐 차 대고 하면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엔 직장이나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북한에선 쉽게 말하면 차들이 없으니까 뭐 남포 쪽에서 와도 오가면서 차를 뱃들을 보게 되면 그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이거 어느 쪽으로 제가 원래 지하 5층에 차를 세웠는데 이렇게 생각이 없이 4층에 세웠네요. 우리 직원들은 다 5층에 세우거든요. 이게 지금 지하 3층이니까 어느 쪽으로 빠지는지 내가 가만히 있었죠. 아까 저쪽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내가. 북한에도 이런 지하 주차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북한에서는 혹간 가다가 기사님들이나 북한은 기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거든요. 운전사라고. 이게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는데 혹시나 회사에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차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 집 앞에 무슨 회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다가 돈을 주고 주차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밖에 내놓으면 다 떼가는 거예요. 이거 몽땅. 그러니까 어디 안에 보안 장치가 된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비원이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떼간다는 게 차를 분해해서 차가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다 떼가는 거니까 차를 내부에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뭘 겪었나? 차를 샀는데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에 대한 이런 애착심이 많다 그럴까? 더 비싼 거를 또 그것도 좀 할부로 사서 나머지 돈을 이렇게 경제 관리에 맞게 좀 굴려야 되겠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완불로 사는 거예요. 아야. 완불로 사고 나니까 그거 사고 나면 욕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 발 배한 노하우가 조금 돈 더 주더라도 이게 할부로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을 살짝 조금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생활이 좀 더 장기적인 삶? 중장기적인 삶이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서 보통 북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베트남에 나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정말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었겠네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북한에서는 국수수의 사람들만 해외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외무성에 있으면 기본 외무성에 가는 목적이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그저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 주지 않은 상주 성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서 러비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 활동을 해서 회사나 이런 이것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상주에 있는 모든 성원들을 컨트롤하다 나니까 거기서 좀 러비도 받아먹고 좀 해외에 나간 사람들 중에 좀 더 상위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위급이죠. 거기 있는 북한 식당이나 회사나 모든 사람들이 북한 외무성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거기서 임의 순간에 잘못했을 때는 거기서 강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뭐 주재국만 강제 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당국의 지시나 이거를 집행 안 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 귀국시키거나 소환시킬 수 있고 해외에서의 모든 당생활, 정치생활, 행정생활 이것이 종합적으로 북한 내부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외무성에 대해서 앞에 가서 불평은 하지 못하지만 요원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이게 욕하겠죠. 저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노는 것 같은데 놀면서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와서 누가 말씀했더라? 북한 식당에 가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 와서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히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공연히 자행되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또 어떤 측면에 말하면 북한 식당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북한 제품을, 상품을 갖다 놔야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왜 북한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타겟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현지인보다는. 아,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예, 예.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이. 네. 그러다 나니까 또 거기다 북한산을 가져다 둘쭉술이든 뭐 평양술이든 북한술을 가져다 놔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맛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특이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들여오려면 무가세 상품으로 들어야지 되는데 그걸 되면 북한 외무성에 도움이 없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한테 빌붙을 수밖에 없다. 빌붙으면서도 손가락질하고 미워한다. 평소에 여기 회사에서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먹는 게 뷔페 형식의 식당에 가서 많이 직원 할인이 한 1,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할인 받고 1,000원 할인 받으니까 한 7,000원 정도? 이 정도의 점심 식사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 근데 더치페이 문화가 더 편리하고 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더 없어진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늦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저번에 라면 드셔가지고 이번에 보쌈을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사이다.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좀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 뭘 하나 몰입하게 되면 잠을 안 자고 그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한 걸 참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편하게 쉬고 싶어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지만 불의적인 인간이라니까. 나이가 많아도 철이 없다고 가면 갈수록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 못하고. 되게 발전적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근데 자기 유치가 있는단 말이죠. 그만큼. 보쌈 놔드릴게요. 예. 속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데도 이게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식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스타일이 또 좀 자기를 챙기면서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신을 너무 확대한다 그럴까? 이거 다들. 아침밥을 내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안 드셨어요? 아침 근무서고 원래 라면을 하나씩 먹는데 자그마한 컵라면을 하나씩 먹고 퇴근하는데 또 라면 드셨어요? 근무서면 라면 많이 자주 먹죠. 아니면 먹는 게 짬뽕하고 볶음밥. 네. 중국집 시켜가지고 배달시키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떤 때 근무 쓸 때는 뭐 주말이나 뭐 어떤 때는 이 영업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볶음밥, 짬뽕, 라면 24시간이니까 한 몇 끼는 먹는다고 봐야지. 진짜 건강도 진짜 챙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많이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많이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인간들이라는 게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나 같아도. 근데 또 이런 공개적인 삶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회사 생활이 있고 가족 생활이 있듯이. 내가 인간 생활 측면에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나? 너무 눈이 쓰래. 피디님 만나면 좀 편해요, 내가. 피디님 만나면 좀 내가 뭐랄까 좀 더덕였는지 모르겠는데 피디님한테 좀 편해요, 그래도. 그래요. 많이 이렇게 만나고 또 그러면 또 내가 조금 성질을 내도 피디님이 잘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사람 대 사람인데 불편하게 해봤자 뭐 하긴 뭐 채널이라는 게 뭐랄까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국무복이 돼서 작복이 어려웠죠. 다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아니,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북한에서도 드셔보셨나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 돼지 머리 가지고 보쌈을 많이 목이나 머리 가지고 보쌈 먹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것도 같은 거나? 이것도 모르겠어요. 보쌈을 그걸 해먹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느 부위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새 근무하시고 지금 식사하시는 거네요. 처음 식사.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2시 대단하니까 좀 늦었네요. 밥은 안 드세요? 밥을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이게 밥을 매일 먹는 건데 고기를 먹어야지. 베트남 가셨을 때도 한국 음식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죠. 몰래 가는데 회사는 제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표정이 되니까 한 대 쫙 타고 가거든요. 쫙 가는데 딱 뛰고 끝이 뛰고 대한민국 식당 들어가는데 끝이 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게 사장님이 또 깜짝 놀랄까봐. 그게 북한에 지금 뭐 정찰청국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합법 공작원들인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말씨인 거예요. 배운 걸 그걸 배웠으니까 전문 말씨, 국술 뭐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가지. 우리는 아무래도 표가 나니까 언어적으로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주문하고 가져오는데 그건 제일 많이 먹은 게 거기서 그 닭고문 아니고 닭 이거 조그마한 거 삼계탕? 삼계탕을 계속 먹어봤어요. 삼계탕이 좀 다른 점이 뭐나 북한 음식하고 북한 닭고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가만히 쪄내거든. 삼계탕 쪽으로 내가 잘 음식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이 없었거든. 근데 또 북한 음식은 어딘가 모르게 좀 고춧가루 많이 넣고 맵고 짜잖아요. 그건 좀 다른 맛? 담백하고 조금 이렇게 고춧가루가 없이 맑은 맛? 이 맛이 확연히 좀 이렇게 좀 차별시되는 맛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딱 먹고 참이슬 먹고 참이슬 드셨어요? 지금은 이게 많으니까 그러지. 참이슬 또 거기서 먹을 땐 어떻게 한 번씩 먹는 거니까 월급이 320유로인데 그거 가지고 뭐 가서 참이슬 뭐 맛들였다가는 안 되는 거죠. 거기 어르신들이 와서 한 번씩 사줄 때 가서 좀 뭐 어르신들도 한국 식당 많이 가니까. 그다음 오늘 저녁에 좀 빨리 자야지. 또 피곤이 계속 누적되니까. 날씨 바뀌면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데. 부지런하게 되면 뭐 잘 산다는데. 지금 몇 개 국어 하시는 거예요? 4개. 프랑스어, 불어, 베트남어, 한국어. 이렇게 다 먹지 못하겠네 이거. 너무 많네. 내가 다 먹은 것 같은데. 밥을 먹어야지. 북한의 고위직 식사와 현재 지금 뭐 한국 회사 다니시면서 드시는 식사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북한 내무성에서는 그 옥수수 국수를 매일 주문받아 해줘요. 직원 식당이 있는 거지, 여기 말하면. 그래서 외무성에 있는 사람들은 내무성 식당에서 옥수수다가 진짜 이런 이거 뭐라 그래, 이걸 한 편육이라 그러지, 북한에서는. 이걸 두세 개씩 이렇게 놔주면서 이렇게 명절날 되면 옆에가 옥류관이 됐어요. 우리 옆에가 옥류관에 쫙 가서 먹고 저녁에 또 가해식 하고 국회식 하면서 또 헛불 먹고 뭐 이렇게 뭐래도 북한 내무성 생활은 이제 너무 죄송한데 일반 생활한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좀 틀리죠. 또 우리는 또 보는 거고 느끼는 게 다 해외만 느끼다 나니까 그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도 해외만 나갔다 오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죠. 북한에 그 당시에 외무성에 계실 때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셨겠네요. 사람이 자기가 어려웠거나 상대방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지했다가도 자기가 행복하면 쉽게 잊어먹는 것 같아요. 나도 군대 때 힘들고 고생했고 내 말씀대로 얼굴도 다 이렇게 되고 했는데 자기가 좀 잘 먹고 지기에 서고 어느 위치에 서니까 어딘가 모르게 나도 상사들의 모습을 따라간다 그럴까? 허통조가 나오고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 그런 거 책임적인 발언이나 책임적인 지위에서 피하려고 결론적인 언어를 말하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하든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죠. 우리가 외무성에 일하게 되면 지특통상 타중앙부처의 뭐 국장이나 뭐 그래서 고위급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수위에서 암만 이 사람이 뭐 큰 지주의 집에 가서 모습 산 놈이 작은 지주에 가서 있는 마름보다 높잖아. 요게 모습이 요게 중간 입지보다 높은 거예요. 뱀의 머리, 용의 꼬리. 그런 식이야. 여기가 북한 외무성에서 부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려면 이 사람을 딱 걸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머리를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머리 쳐들었다가 선에는 자기만 보거든. 그런 형식의 이게 권력구조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회 못 나가요. 내가 담당한 대박은 많아. 인건비보다도 외화라는 데 달려드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제일 나한테 말 잡는 사람한테 이거 던져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지. 그 나한테 뭐 좀 맞서고 그런 사람은 계속 거기서 밀려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자기 예쁘다 하고 자기 잔등 두드러는 사람이 더 좋지. 자기한테 원칙적인 소리 하고 올라 군가 따지라기는 후배 가서 안 하잖아요. 진짜 똑같다. 똑같다는데 공무원 생활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 알 수가 없는 거죠. 패턴이 출근 퇴근 여기만 다니고 하는 거는 딱 지한테 여기만 보고 혹시 눈 돌리면 저녁에 회식하는 거밖에 없는데 여유가 있어야 그게 뭐 지켜보고 그러면 자기 출퇴근길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뭘 볼 거예요 그게. 최근에는 북한에서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 때도 옆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젠 북한 전체가 이젠 옛날하고 그렇지 않게 이젠 옆에서 누구 사는지도 다 몰라요. 이제 관심은 안 준다는 거지. 주변에서 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 협조정신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협조정신 나눠먹고 이런 거. 근데 경찰서 생활식품이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람들과의 차별벽을 세우는 거예요. 좀 그다음부터는 나의 생활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 누군가한테는 그게 북한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북하신 이유가 이천공 14년도에 장성택이가 채용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자기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도 위험하다 하고 감지하고 북한을 탈출하게 된 거죠. 내가 있을 때 장성택이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을 때 장성택이가 행정부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사업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부는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영역에서 자꾸만 말하자면 내부로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있는데 청은이가 조금 눈 감아주고 좀 그런다고 해서 정도를 나간 거지 지금. 계속 그냥 넓혀가니까. 넓혀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쉽게 핀잔을 주면 거기 쉽게 넘어가거든요.
신념이 강하고 약하고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 강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게 어디까지나 암만 강심장이라도 100번 집어 뭐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옆에서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건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고 장성택이가 기본 목적에는 그런 거 생각해요. 김종훈이가 김씨 가문이고 후손이고 쉽게 말하면 수령인데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거예요.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 수령의 용도는 유일직선이어야 되겠는데 수령의 용도 별도의 한 개의 용도선을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실감했던 순간이 언제실까요? 대한민국은 좀 풍족한 사회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한 끼의 쌀이나 한 끼의 배불리 먹는 게 자기 목적 지향성이라 했다면 여기서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사고 체계가. 북한의 사람들은 자기 한 끼 한 끼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현 상태에서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게 배고픔의 정도 차이가 판단의 기준에서 수치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행복 만족도라고 그러지 그런 거 보고. 감정이 좀 이상하네. 대한민국에 와서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편히 앉아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지고 먹긴 좀 힘들죠. 귀한 손님 대접 받는다 그럴까? 뭘부터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일하다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일하다가 2015년도에 기순한 한진명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식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북한 외교관들은 식사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북한 외무성에서 식당이 있어요. 자체 식당이. 북한 외무성에 자체 식당이 있는데 여기 말하면 잔치국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 직원들을 위한, 여원들을 위한 식당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점심마다 잔치국수를 해주는데 근데 방식당은 여기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잔치국수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말이 잔치국수예요. 원래 북한에서 뭐라고? 언면이라 그래요. 온면? 언면. 옥수수국수거든요. 여기 근처에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아직 서울 일을 잘 몰라서 강동구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좋네, 이거.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상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반상이나 고려 때 반상이나 그런 스타일의 반상인 거로구나. 나 반상이라 그래서 뭔가 있구나, 이제. 되게, 뭐랄까, 양반이 된 기분이네. 귀한 손님 대접 받는다 그럴까? 황제 대접 받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옛날에 개성이랑 다니고 북한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반상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때 받았는 감정하고 지금 와닿는 감정하고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왜 틀리나? 그때는 그게 웅당한 건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문화니까 어디 가서 별도의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웅당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자기 노력이고 자기가 지불해야 되고 그 감각이 좀 틀린다 그럴까? 그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돈을 내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평상에 대접받는 거니까 경제적 개념에서 식당 가서 자기가 식사비를 계산한다? 뭐 이런 게 좀 생소하지 거기서 조금.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아침에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가다 나니까 아침에 컵라면? 감정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옛날에 일상이던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편히 앉아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지고 먹긴 좀 힘들죠.
지인을 만나거나 뭐 계속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가게 되는 거지. 그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가진 않죠, 저는. 뭘부터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컵이 있는 거, 컵 몰랐네. 저기 있는 거. 옛날에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식사 먹는 방식까지 다 배워주거든요. 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되게 제가 식당에 이렇게 와보긴 좀 오래된 것 같. 그래서 간단히 먹지. 회사에서 점심마다 일반적으로 뷔페에 많이 가거든요. 뷔페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몇 가지 골라가지고 그 직원 할인 받아서 간단히 식사하고 와서 또 좀 쉬다가 그다음에 근무 서는 거죠. 아, 많이 힘들어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직 서고 기본 서고 하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 회사 들어가신 지 한 달 되신 거예요? 석 달 됐죠. 이제 석 달. 수습도 지났지 이제. 수습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 빚는 게 있다 그러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니까 제가 이 물고기 쪽을 좋아하거든요. 다 물고기니까 진짜 좋네. 원래 그 또 가지고 여기다 먹고 그다음엔 여기다 이렇게 둬서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 해서 나도 이젠 하다가 안다 했더니 다 잊어먹었네. 식당도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을까봐 이런 생선을 북한에서도 많이 드셔보셨나요? 예, 북한 생선이 있죠. 가재미랑 가자미 튀기랑 있고. 지금도 계속 생각나는 게 경성에서 이면수를 먹었던 생각이 제일 나요. 한북도 경성이 바닷가 지역인데 굉장히 그 남남에서랑 먹던 생각이 나고, 단천하면 그 털개라고 있어요. 털개 먹던 생각. 내가 수산물을 좋아하니까 그쪽에서 그거 먹던 생각이 제일 나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네. 끼니를 이렇게 챙겨 드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혼자 밤새고 오고 이러면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라면을 드신 거죠? 여기서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식을 항상 회사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뭐 컵라면이나 컵밥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식사 시간이 되면 근무 성원들끼리, 당직 성원들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자기가 주간이면 나가서 식사를 해요. 진짜 생선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생선 좋아요.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생선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동태라 그러니 물고기 그 머리도 따지 못하거든요. 내 자체는 손질을 아예 못해요. 아직도 동물들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내가 물고기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아직 머리 쪽도 안 먹어요. 내 꼬리하고 몸만 먹고 머리 쪽은 별로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주기 전에는 못 먹어요. 전 머리 자르고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그쪽 취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다는데 내가 아직.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보고 비유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가 굉장히 나쁜 축이지. 비위가 나쁜? 비유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도 비위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한번 군대 때 서대장이 너무나도 짐승을 잡지 못하니까 돼지를 한번 잡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손을 넣어보라 그러더라고. 돼지 몸에다가. 그때 손 딱 넣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그게 잡자마자도 따끈따끈하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젓갈도 좋아하고, 사이다 채널이 와서 계속 밥 사주니까 좀 미안하네. 올 때마다 밥 사주니까. 오늘도 인터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나?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뭐 외고대학, 북한 매무성에 있었다 하면 북한에서 특별한 계층이고 뭐 우대받는 존재고 북한 사회에서 상위 뭐 이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인생 경험에 의하면 평양외고대학 학업반을 다닐 때도 그때 제가 4학년 때까지 흔한 건 나이론 단복을 입지 못하고 다녔어요. 단복이 없었겠지. 체육 시간에 나갈 단복이 없은 거예요. 단복을 입고 체육실에 참가했는데 학급에 입을 때 13명이 됐는데 내가 혼자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이론 단복을 사서 줄 때 그걸 안고 밤새 이렇게 안고 잤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4학년 때니까 그때가 14살, 15살 때. 그리고 제대대에 와서 종합대학 다닐 때는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다 하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김일성 종합대학 다닌다 하면 다 엘리트 가정이고해서 경제생활이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우리 학급만 해도 한 명 내놓고 전반적으로 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그때 점심시간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너무 굶으니까 빵을 공급했거든요. 국빵을 우리는 또 자식이 있고 하니까 또 그걸 이렇게 모아서 팔고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대학에도. 거기에 있어보지 않은 분들은 소문으로만 듣거나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아니면 평양외고대학을 졸업했다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허여식 하면서 아버지 죽을 처먹고 뭐 이런 스타일로 인식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 자체도 아버지가 없이 종합대학을 다녔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제가 자식도 있고 하니까 가장이면서 가장에 유치해서 대학교를 다닌다.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을. 그렇죠. 그게 김일성 종합대학 때 가장이었어요. 제가 집안에 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다 한데 가장의 역할도 하면서 대학도 다닌다. 물론 그 무료 교육제지만 부차적으로 식대, 점심밥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때. 배급을 뭐예요? 배급에 별도로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학생들에게만 이게 말하면 햄버거 비슷하다 그럴까? 빵 사이에다가 소시지 하나 딱 요거 가능한 소시지 하나였어요. 그걸 공급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나, 물론 북한의 소수의 계층이 부모를 잘 만나서 여기 말하는 일명의 금수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릉 반상이 뭐 반상이 너무 많네요. 그냥 도라지 같아요. 이거. 도라지 무침. 다 드셔보셨나요? 여기 있는 반찬들 한국 오셔서 처음 보는 음식이 있나요? 북한에서 안 먹었던 음식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깜짝아. 다른 건 다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점이 식사를 주문하면 무료로 나오는 거. 아, 예. 세팅으로 주는 거. 예.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반찬이. 반찬이. 다 사야지, 북한에서는. 김치 같은 건 구워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사야 되거든요. 그게 좀 틀린 점? 이 정도 많이 넣고 식사하진 않죠. 여기서 일부분을 자기가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죠. 거기서. 반찬 개수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그게 좀 식당마다 많이 틀린데요. 식당이 좀 고급스러운 식당 가면 이 정도 차이 나오죠. 북한의 고급 식당. 예. 여기는 지금 회사원들이 와서 먹는 식당이거든요. 이건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됐으니까 북한에서는 일명 외화 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에 가면 이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국영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국영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기는 힘들죠. 북한 사회에 비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까지나 풍족한 사회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해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게 되면 이 정도 매일 하진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가족이 한번 회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북한은 한 번도 식당 못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가시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국 식당들이 많아요. 왜 그러나 중국 쪽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북한에 와서 요리사로 또 채용돼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미지를 닮은 그런 음식들이 조금 주류라고 생각이 들죠. 거기는 해외 파견 그쪽으로 해서 식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중국 방식의 음식 스타일을 따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와서도 중국 스타일을 주장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런 게 어떤 데서 나타나는가? 요리를 시키면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감자 좀 이렇게 기름에 튄 것 같은 이런 부류가 많더라고요. 그게 한번 보게 되면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본 브랜드는 조금 넣고 그 주변에 감자 가루를 튀긴 것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넣거든요. 튀김을 많이 넣거든. 그래서 이건 중국 쪽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면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찜으로 내오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복합근무를 많이 운영을 해요. 복합근무라는 게 뭐나 여기 말하면 종합상가라 그래요. 1층과 2층은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한 3층부터는 주민들이 사는 세대 이런 스타일로 지금 다 아파트를 건설하거든요. 북한도. 예. 그러다 나니까 조금 그게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행이 될 수 있죠. 왜? 그 가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생활비 가지고 한 끼 먹기가 힘들거든. 거기 있어요. 내 생활비가 3,400원인데 3,450원? 헛부나 몇 잔 먹을까 가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이중 가격이다 나니까 그게 회사 야매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니까. 아무 사이나 특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에 있는 모든 여기는 세종시도 가고 정권기관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좀 편리한데 북한은 모든 게 다 평양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편의가 또 평양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살기가 좀 편하죠. 돈 벌기도 쉽고. 반면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이라는 게 진짜 구림의 대상이고 한번 와보고 싶은 대상이죠. 지역이고. 내가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행운을 안고 태어났다 그럴까? 시원하네요. 너무 좋네. 어디까지나 저런 사람은 국이 있어야지,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요.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국 없으면 식사를 안 하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적응하다 나니까 또 빨리빨리 먹고 빨리 일 나가고 이러다 나니까. 국밥이 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국밥 먹으러 자주 가요. 잔치국수가 제일 좋고 잔치국수가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먹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해요. 잔치국수가 온면이라고 그러죠, 북한에는. 그러니까 잔치국수를 자주 먹고 집에서도 해먹고 집에서 분명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인이 와서 해주고 난 음식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해주고 한번 먹고 최근에는 충청도더라 거기에 있는 분이 감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게 유튜브 사이다 채널 보시고 또 페이스북으로 와서 주소를 물어보고 또 거기서 또 주소를 보내줬다고 자기를 믿는다고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연을 물어봤지. 아니 왜 그렇게 그러나 자기가 지금 85살 난 분인데 옛날에 아프리카 쪽에 선교 활동인가 뭘 때문에 나가셨댔대요. 나갔다가 갑자기 전염병 같은 게 걸렸는데 그때 자기는 건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북한 의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갔는데 그 땡기열이라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땡기열이 뭔지 몰랐대요. 근데 북한 의사가 땡기열이라고 알려주더래. 그래서 주사 맞고 완쾌가 됐대요. 근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 그쪽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나한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분의 이름 하나 물어보지 못하고 어디 사시는지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또 채널에 나와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나를 보고 그래서 나도 좀 찡하고 그랬어요. 북한에도 막걸리가 있어요. 북한에요? 막걸리? 막걸리.
북한에서는 청주를 한번 먹어봤고요. 근데 집에서도 담근 거지. 청주하고 탁주라 그러니? 탁주라 그런 것 같아요. 막걸리 보고 탁주라고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전에 막걸리 먹으면 맛있거든요. 좋아요. 지방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평양 와서 기분 가는 것이 중구역에 음식점 거리라고 있어요. 곡식 짓고 작게 거리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쪽에 가면 닭주랑 먹고 이런 부치개도 먹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옛날에 지었어요. 창간거리라고. 북한도 이젠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건 또 식당끼리 또 자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북한의 스타일은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손님을 많이 받는 이런 식당보다는 손님을 적게 받으면서 이익도를 높인다 그럴까? 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버스나 지하철, 그러니까 중심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이 없는 곳에다 식당을 지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면, 차라는 게 그게 개인이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국가의 차가 하나 있는 사람이 그것까지 거기 가는 정도면 이 한 사람이 한 20명에 와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은 대부분 시간대를 야근, 밤에 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쫙 서서요. 한국의 드라마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딱 인사하거든요, 들어오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대중성 있는 식당보다는 좀 비밀스럽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누가 와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지향성으로 가야지 거기가 조금 돈이 잘 되는 거란 말이죠. 아는 사람만 알겠네요. 단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단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골이 와서 식사하고 지인들 초청하고 같이 먹고, 우리도 외무성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옛날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삼복도에 때는 이거 개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죠? 북한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북한에는 개고기가 한 곳이 많아요, 아직도. 단고기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단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고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땐 대한민국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뭐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약간 삼계탕을 먹는다면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예, 삼계탕 그런 부류는 없고요. 거기서 이게 보약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대추당 넣고 인삼당 넣고 여러 가지 여차 찹쌀도 넣고 해가지고 찜가마에 찌거든요. 네. 쪄내서 먹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삶지를 않아요. 쪄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토끼곰, 오리곰, 닭곰. 그래서 곰자가 많이 들어가요. 곰이라는 건 중기에 쪄내는 거라는데, 여기서 처음에 삼계탕 했을 때 좀 차별시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은 대사관 때 많이 먹으러 갔어요. 베트남 대사관 있을 때 조용히 삼계탕 먹으러 갔죠. 삼복도 이때. 몰래. 몰래. 차사기장 뛰고. 나 이거 찬물을 안 먹으니까 보리차 쪽으로 먹어야지. 이제 찬물을 잘 안 해요. 제가 베트남에 있지 않았어요. 베트남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찬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석회가 너무 많아서 샘물을 먹던지, 아니면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나가면 싸요, 차. 그러니까 차를 계속 먹다 나니까 도우물만 먹거든요. 아직도. 그게 지금까지 습관이. 네, 그러니까 찬물에 대해서 거부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찬물하면 별로 선뚝하고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회사에 있을 때도 도우물. 국정원에서 식사할 때는 일반 탈북민들처럼 그런 경험은 못했죠. 가서 이렇게 탈북민들과 같이 가서 모여서 식사하고 뷔페 형식으로 식사하고 많은 유튜버들에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은 없고요. 뭐 같이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없고, 처음에는 별도로 밥을 날라다 준 것 같아요. 줬어요. 가태가 줬어요. 나뿐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한 2명 정도? 나 말고 한 분이 주셨던 것 같더라고,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차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날라다가 이렇게 주고 방에다 요즘은 먹고 내놓으면 가져가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심마다 계속 나가서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식당들 가고 나와서. 근데 처음에는 지리 감각이 없으니까 차떡 타고 가면 어디 뭐 5충, 3충 뭐
이런 빌딩 같은 데 가서 또 여기가 제일 좋은 음식하고 여기는 기본 주로 하는 음식이 이건데 이거 맛보세요 하면 또 앉아서 식사하고 들어오고. 그때는 진짜 새로웠겠네요. 처음에는 좀 단맛이 익숙되지 않았으니까 단맛은 거부하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음식에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라면은 괜찮더라고요. 라면은 계속 먹었지. 저는 김치도 잘 맞지 않더라고요. 김치도 너무 다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도 지역마다 음식이 틀리잖아요. 한복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음식이 맞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딘가 모르게 저 황해도 쪽, 평남도 쪽 계열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평남도나 황해도 음식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단적으로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주로 하는 음식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평남도 음식이 주류로 차지했다. 그 음식의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그렇죠. 특징이 있죠. 김치를 넣을 때도 뭐 평북도가 젓갈 쪽을 많이 넣어요. 예. 우쪽은 뭐 낙지나 명태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아니다. 아야 해서. 스타일이 다 틀려요. 지방마다. 한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여기도? 지방마다 약간 음식이 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똑같네요. 저 위에도 다 틀려요. 어느 쪽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절커서 먹는가 하면 이쪽 편에는 조금 말렸다가 기름에 태 먹고 이렇게 지방마다 다 틀리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저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좀 더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바라는 걸 해요. 저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라는 게 아침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대북 관련 글을 많이 써줘요. 제가. 그럴 때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나도 딜레마가 있거든요. 북한에 가족이 있고 하니까 북한에 대한 말 자체도 듣기 싫으면서도 또 어떻게 그게 내 생존수단인 거예요. 알바의 수단. 싫어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김정은이나 김정은이 밑에서 글을 썼으니까 내가 더 자신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건 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조금 무력감, 우울감 뭐 이런 게 오거든요. 하다 나면 회사 생활하고 이렇게 휴식할 때마다 글을 쓰고 또 회사에 있으면서도 한번 글 쓴다는 게 일반적으로 한 주는 소요가 되거든요. 분석을 하고 포인트를 잡고 체계를 잡고 그전에 자료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면 한 열흘 걸려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쌓일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탱하는 모습이랄까 무너졌다가도 다시 자꾸만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게 어제도 꿈에 꿨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 꿈을 꾸는데 내가 좀 더 여기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굳이 북한의 부모들이나 자식, 와이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내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가면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심어놓고 이러면서 어떻게나 뭐 잘 사는 것보다는 뭐 풍족한 삶보다는 좀 의미 있게 살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식사하시죠 편하게. 아, 괜찮아요. 그저께도 우울증 와서 혼났거든. 내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어제 우울증 상담 받아볼까 했다가 시간도 나지 않고 기존에도 내가 한번 우울증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나 다 같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면서 빨리 눕고 싶고 누워서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럴까? 그래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강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강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지. 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데 나도 내 자신도 남들하고 삶하고 나도 자체로 비유해봐요. 비유해보면서 내가 영국에서 7년 동안 자기는 뭐 한다 그랬는데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열심히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뭐 하나 이뤄내고 만족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6살까지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혹시 그 사회 공간 속에서 통일이라도 오게 되면
가석도라는데 난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되지? 그 여기 앉아서 고정세우라고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잘못된 감정을 자기 마음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싶다는 거죠. 뭐 내가 뭐 보상 이때까지 죄 지은 거 그걸 다른 거로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종기가 어디에 있던 내 자식이나 거기에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사회 정치제들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만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든 뭐 잘된 길을 걷든 날 반겨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식 자체도 날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야, 앞으로 자식이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매상당했으니까 북한세가 그러거든요. 군대도 못 나가요. 입당도 못 하고 그건 북한 체제에서 그게 그런 기본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게 없으면 얻은 게 안 되거든요.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가가 북한에서 뭐 못 배우고 순환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 거고 그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그 보상은 누구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그래도 어디까지나 최대한 힘 닿는 것, 마음 닿는 것 보상은 좀 있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그래서요. 감사합니다.